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으실 텐데요. 문제는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데이터와 시스템이 많아지면서 관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환경 구축은 아마 필수가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스플렁크와 함께 효율적인 클라우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승둥 스플렁크 코리아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플렁크 코리아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최승돈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따끈따끈한 새로 출시한 스플렁크의 클라우드 모니터링 솔루션인 스플렁크 옵서버빌리티 스윗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문조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클라우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매니저님께 자세하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선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벌써 1월 20일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아직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죠. 정말 이 생에 이런 일이 있었을 줄 몰랐는데 이미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활의 변화들 이미 다 겪고 계실 겁니다. 재택근무하고 다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고 생활이나 소비가 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과거 이제 향후에 10년 동안 일어나야 될 어떤 변화가 한 10개월 동안에 다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네. 정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보면 강제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나 이커머스 사용량의 증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아마도 이게 전 세계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한 5, 6년 전만 해도 모든 기업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정말 이제 그렇게 됐죠. 기업의 성공이나 어떤 경쟁력이 그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 좌지우지되고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어떻게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빠르게 적용하면서도 그 서비스의 품질은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처럼 1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주말마다 이제 빅뱅식으로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요새 이야기하는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새로운 배포,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구현이 되고 있고 그 배포는 당연히 다운타임 없이 품질 변화 없이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나가고 있는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한 조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웹사이트의 속도가 3초만 넘게 느려지면은 40% 되는 사용자가 이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 다운타임은 더 할 것도 없겠죠. 정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런 변화는 당연히 뚝딱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 밑단에서부터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목도하고 계실 겁니다. 전통적인 IT 시스템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졌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대변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다시 리팩터링하는 작업들, 대부분의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쿠버네티스와 같은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일부의 스타트업들에서만 일어나고 있던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굉장히 일상적인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 노멀 시대,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환경이 새로운 리눅스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모노리틱한 3티어 아키텍처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작게 쪼개진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바뀌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빠르고 유연한 변화가 이제 가능한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변화가 이제 손쉬운 것만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윗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약간 유머성이 있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모놀리틱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바꾸고 나서 어떤 모든 장애가 났었을 때 마치 살인 미스터리 현장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이제 약간 유머성이 있는 트윗이지만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들을 굉장히 잘게 쪼개놓고 각각을 단순화시켜가지고 혁신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복잡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달라지는 것들,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서로 굉장히 작은 서비스들,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이 되게 따라서 그런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들도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올라가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또 과거처럼 서버 한 대, 두 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서, 고객 워크로드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컨테이너 환경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앱이 배포됨에 따라서 죽었다 날았다 하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환경으로 짧은 생명 주기를 가지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플랫폼뿐만 아니고 운영이나 이런 개발하는 것들도 데브옵스 같은 새로운 어떤 샤워 모델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걸 도입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성들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의 모니터링 툴들, EMS, MNMS라고 불리는 툴들이었죠. 이런 인프라 중심의 툴들이 지금의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지 못한다는 어떤 한계점에 많이 부딪히고 계십니다. 기존에 있던 NMS, EMS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들을 보면은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서버에 깔려서 그 서버 에이전트가 특정 조건들, 예를 들어 서버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인시던트를 담당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단순한 어떤 장애를 디텍트하는 역할을 했었다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면서 굉장히 서비스들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모르는 실제 EMS나 MS 같은 시스템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새로운 모니터링 방법, 새로운 모니터링 툴들을 요구가 받고 있고 그것들은 이제 과거처럼 단순하게 장애가 났다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통합을 해서 장애가 났었을 때 왜? 라는 질문에 이 장애가 왜 났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찾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장표 보니까 2020년도 조사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상당히 최근 일이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83% 그러니까는 기업 한 10군데 중에 8군데는 이미 모니터링 시스템은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아마 만족을 못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결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지금 소개드린 옵서버빌리티라는 어떤 용어도 시장에 이제 막 부밍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희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원래는 제어공학하는 쪽에서 나온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옵서버빌리티라고 발음도 되게 하기 힘들긴 한데 저희 말고도 이런 클라우드 모니터링 업체에서 굉장히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새로운 용어이자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니터링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라면 옵서버빌리티는 왜 잘못되었는지까지 이해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어떤 서브셋 역할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를 이루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 인프라나 어플리케이션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한 군데에서 통합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인프라들, 어플리케이션들이 초단위로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의 데이터들도 실시간적으로 수집되고 감지돼야 되고 그 양이 굉장히 늘어날 거잖아요. 컨테이너도 서버 한 대가 아니고 수십 대, 수백 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늘어나도 속도에 저하 없이 할 수 있는 이제 확장성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런 데이터들,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빨리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새 얘기하는 AI나 머신러닝을 통해가지고 실시간적으로 사용자가 장애 근본은 어디다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좀 더 빠르게 장애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겠죠. 이런 빠르게 대처하는 것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품의 품질, 출시 속도 같은 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고객의 경험도 늘어나고 최종적으로는 개발자의 효율성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옵서버빌리티라는 이런 이 툴들이
타겟팅하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음이 정말 쉽지가 맞습니다. 않죠. 네. 옵저버빌리티인데 이 개념을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조금 생소하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모니터링과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니터링과 좀 차이점을 얘기를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니터링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모니터링은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옵저버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지 그런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 이런 요구사항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1년 반쯤 전에 저희가 시그널 FX라고 하는 클라우드 모니터링 사스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과거에 이제 페이스북의 모니터링 툴을 만드는 팀들이 나와서 창립했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인수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종합적인 옵서버빌리티 수입을 이제 요번에 작년 가을에 이제 출시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데이터 여기 밑에 보시면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옵서버빌리티의 3필러, 3가지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매트릭이라는 것은 여기 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숫자값, 지표값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응답 시간, 에러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트릭이 되겠고요. 트레이스는 이제 사용자가 남기는 족적들이죠. 족적을 보고 사용자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where를 판단하는 어떤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로그 데이터가 될 거고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실시간적으로 타 솔루션과 다르게 이제 업계 유일의 저희가 리얼타임 스트리밍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다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샘플링하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에서 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니터링 하든지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발생되어 있던 로그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발생했던 인시던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스플렁크의 옵서버빌리티 스윗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옵서버빌리티 스윗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플렁크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은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아마존의 AWS, 구글의 GCP,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저 이제 서비스들이 올라가게 될 텐데요.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들과 한 200여 종의 이제 다양한 연계 방법들을 미리 제공을 하고 있어서 손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의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쿠버네티스나 다커와 같은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람다 같은 서버리스 환경에 대해서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연계 방법과 이제 프리빌트 되어 있는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즉각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모이는 이제 매트릭 값들에 대해서 손쉽고 다양한 어떤 상황의 정보를 생성을 해가지고 실시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담당자한테 이제 알려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알람 체계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 그 체계 같은 경우는 네. 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자동으로 좀 편리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전문가가 좀 서포트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건가요? 네, 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스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처럼 어떤 컨설턴트나 엔지니어가 가서 미리 소함 들릴 필요 없이 사용자들이 직접 아주 손쉽게 그냥 클릭만 하면은 따라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모니터링 솔루션 굉장히 많죠. 그런 것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스플렁크만이 가진 이제 실시간 스트림 매트릭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타임 시리즈 DB, 매트릭 타임 시리즈 DB 구조의 이제 모니터링 툴들인데요. 시각화 대시보드나 경보 같은 것들이 이제 풀 방식으로 배치 형태로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타임시리즈 DB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뽑아와서 시각화를 하거나 경보를 생성하거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어떤 대시보드 차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은 느려지고 어떻게 보면 경보 발생하는 것도 실시간성으로 아니고 지연돼서 1분 후, 2분 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스플렁크는 유일한 이제 스트림성 엔진으로 가지고 있어서 타임 시리즈 DB랑 메타데이터랑 별도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확장성도 좋고 실시간적으로 스트림성으로 데이터를 폴이 아닌 이제 푸시 방식으로 가져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이제 처음 시작해서 조그만 식으로 구조가 서비스가 구성이 된다면 큰 차이가 없겠지만 점점 서비스의 개수도 많아지고 그 복잡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굉장히 많은 스플렁크의 고객들 분들도 이제 다른 솔루션, 모니터링 솔루션을 걷어내고 저희 쪽 솔루션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실시간성, 확장성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것은 스플렁크 APM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이고요. 과거에 다른 솔루션들이 많이 있던 부분 이제 드디어 스플렁크가 진출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어떤 족적들을 남기게 되는데 이게 트레이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트레이스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앞에 보여드렸던 서비스들을 거쳐가면서 분산되어 있는 트레이싱 데이터들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트레이스 데이터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기술, 저희는 이제 노 샘플 풀 피델리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트러블 슈팅하고 문제 포인트, 어떤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까지 굉장히 드릴다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머신러닝, 앞에서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정말 이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장애가 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이제 루트 코스 분석하는 것들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들까지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잠깐 뭐 말씀해 주셨지만 스플렁크가 APM까지 한다라는 거는 조금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 APM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스플렁크 APM은 어떤 뭐 강점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노 샘플 풀 피델리티, 이것도 바라보기 굉장히 힘드네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APM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APM들은 대부분 샘플링 방식을 쓰거든요. 전체 모든 고객의 유저들의 트랜잭션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 5%, 10%이 정도 샘플링해서 저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있는 트랜잭션들을 미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수집을 해서 저장해서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치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디텍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요. 가장 밑에 보시면 이제 프로프터리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APM 업체들이 자사만의 어떤 라이브러리, 자사만의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트레이스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벤더 락인이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걸 걷어내고 새로운 솔루션을 쓰고 싶어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스플렁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NCF라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쿠버네티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것들이 이제 다음으로 액티브한 게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옵서버빌리티 이제 프레임워크 프로젝트입니다. 스플렁크가 이 프로젝트의 창립 멤버이자 이제 가장 큰 컨트리뷰터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업계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건 스플렁크 RUM이라고 리얼 유저 모니터링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올 가을에 출시되어 있는 새로운 피처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APM이 어떤 서비스의 백엔드 쪽 서버나 뭐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DB나 이런 쪽 뒤쪽에 있는 백엔드 쪽 모니터링을 담당했다면 이제 리얼 유저 모니터링은 프론트엔드 쪽에 있는 성능 관리, 트러블 슈팅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PM과 RUM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같이 연결해서 봄으로써 실제 유저의 행위를 엔드 투 엔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인수를 한 게 또 있습니다. 리거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이 부분은 시만텍 모니터링이라는 이 회사는 시만텍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시만텍 모니터링은 뭐냐면요. 어떤 이제 보통 이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툴들을 보면은
실제 유저가 겪은 에러들 이런 것들을 디텍트 해가지고 이제 알람을 날리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사용자가 겪고 나서 아는 것들이 아니고 그때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유저가 미리 정해놓은 테스트 어떤 트랜잭션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내용들을 레코딩한 것들을 프로액티브하게 계속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서비스가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뭐 성능이나 뭐 가용성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을 실제 엔드 유저보다 좀 더 빠르게 알 수가 있는 거,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 경험을 모니터링하는 부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모은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웹사이트에 웹 성능을 이제 최적화하는 방안 같은 것들도 이제 권고안 같은 것들을 레포팅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상이 있습니다. 너무 인수를 많이 했는데요. 인수를 정말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짜배기 기업들을. 제 월급을 좀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인수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네. 플로우밀이라는 회사도 한 2달쯤 전에 인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어떻게 보면 가장 블랙박스 영역인데요.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여러 서비스 간의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서의 연결이 어떻게 돼 있고 성능이 문제가 있는지, 구성이 잘못돼서 에러가 나는 게 없는지, 보안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네트워크 비용 같은 것들도 전송 비용이 굉장히 클라우드에서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하고 최적화한 부분들, 그리고 각각 서비스별로 해가지고 종속성을 자동으로 탐지해주고 그 서비스 간의 SLO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양한 부분들까지 이제 스플렁크 옵서버빌리티 스윗에서 커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스플렁크 온콜 이 부분은 이것도 과거에 한 3년쯤 전에 인수했던 빅톱스라는 제품이 이제 새로 리브랜딩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모니터링 툴에서 발생했던 인시던트들, 알람들이 보통 이제 보면은 알람들이 담당자 없이 그냥 팀으로 다 뿌려버리거든요. 새벽에도 내 이제 온콜 담당 시간이 아닌데도 막 전화를 받고 막 계속 SMS도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온콜이 정말 힘든 작업이라고 보통 데브옵스 팀에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알람들을 알맞은 담당자에게 알맞은 시간에 자기 딱 담당한 시간에 배정되게 해가지고 빠르게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협업 사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시던트들에 대한 타임라인 같은 것도 다 기록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가상 워룸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시던트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리포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포스트 인시던트 리포트, 그래서 당연히 장애가 났었을 때 그 원인이 뭐였고 영향도가 얼마나 됐고 앞으로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데브옵스 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자동화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많이 났는지, 시스템의 SLA나 SO로 관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리포트들도 다 자동화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툴 같은 경우도 옵저버빌리티 스윗 안에 다 네, 포함이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구성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플렁크 온콜은 사실은 스윗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기존의 다른 모니터링 툴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툴이라서 인시던트 리스폰스를 좀 효율화하고 싶으신 고객분이 있으시면 요 온콜만도 별도로 이제 판매가 가능하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스플렁크 로그 옵서버라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로그야말로 원래 스플렁크가 제일 강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스플렁크의 로그 처리 기술을 이 옵서버빌리티 스윗 안에 같이 녹여내서 추가했습니다. 이제 개발자분들이 새로운 코드를 디플로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어떤 새로운 코드를 배포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지 편하게 확인하도록 이제 데브옵스 유즈 케이스에 이제 맞게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을 했고요. 별도의 개발이나 어떤 검색문 같은 것들을 배우실 필요 없이 손쉽게 이제 적용해서 만든 기능이니까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훅 빠르게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옵서버빌리티 스윗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옵서버빌리티의 3필러, 이제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를 통합하는 이제 스플렁크의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스플렁크 APM, 스플렁크 로그 옵서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디텍트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러블 슈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인시던트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응답해서 좋지 않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워크플로우를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지원한다. 여러 제품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이제 SaaS 형태로 네, 서비스 그렇습니다.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APM만 좀 더 강화 쓰고 싶다. 네. 혹은 뭐 옵저버만 좀 하고 싶다. 로그 옵저버만 네. 선택을 또 해서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시작은 사실은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이 시작이 되고요. 거기 위에 추가적으로 APM이나 로그 옵서버들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그 옵서버로 스플렁크 옵서버빌리티 스윗 어디에 쓸 수 있냐?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부터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 모니터링까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인시던트 리스폰스를 효율화하는 부분들도 이제 전체적인 옵서빌리티 스윗의 범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니터링하는 대상들도 일반적인 단일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고 온프롬 우리의 IDC 센터에 있는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그 멀티 클라우드 환경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우리가 IDC에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중간 단계에 있거나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양쪽을 같이 쓰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 스플렁크 옵서빌리티 스윗 한 군데에서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그리고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것까지 분석하는 것까지 이런 다양한 사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200여 개의 클라우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200여 개라고 하는 게 뭐 인프라 외에 뭐 다른 그 SaaS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한 예로 뭐 AWS, 아마존 AWS 같은 경우 아마존 AWS의 RDS 서비스, 람다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마다 저희가 다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뭐 별도의 개발 없이 즉각적으로 소집만 하면 그 설정만 하면은 곧장 해당되는 그 서비스에 대한 가치성, 뭐 어떤 모니터링 지표를 모니터링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대시보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선보이는 제품이긴 한데요. 이제 스플렁크 옵서빌리티 스윗 뭐 이미 많은 해외 고객들을 레퍼런스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틀라시안, 지라 같은 어떤 데브옵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혹은 이제 뭐 저희 아들이 많이 하고 있는 포트나이트를 제공하는 에픽 게임스 이런 데들도 이런 하이테크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부터 나스닥 같은 이제 금융 그리고 나이키 같은 이커머스까지 리테일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요번에 한 사실인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은 물리적인 이제 나이키 상점에 가가지고 신발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스토어, 나이키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요번 코로나 사태 때요. 그래서 한 예로 미국의 무슨 유명한 래퍼가 나이키의 신상 신발을 딱 신고 공연을 하면은 공연 전후 10분 사이로 해가지고 전체 그 신발 매출의 한 70% 이상이 그 10분 사이에 다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는 이제 스플렁크 옵서빌리티 스윗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온라인 스토어를 관리를 하면서 초 단위로 신발이 몇 켤레가 팔렸고 우리 매출이 얼마나 나고 있고 고객이 느끼는 응답 시간 얼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스플렁크 옵서빌리티 스윗을 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들이 무엇냐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정말 이제 많은 고객들이 실시간적으로 문제를 감지하는 이제 스트림 구조, 방금 말씀드린 스트림 구조를 통해 가지고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디텍트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분석 시간도 굉장히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는 온콜, 인시던트 리스폰스를 개선해 가지고 개발자분들도 훨씬 더 생산성 있게 나의 코드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 해결 시간도 굉장히 줄이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산성의 개선, 서비스 품질의 개선들이 개발자로 하여금 이제 현업의 요구 사항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품에 좀 더 빠르게 반영이 돼서 좀 더 빠르게 새로운 코드 배포들 더 자주 배포하게 돼서 이런 여기에만 이제 개발자분들이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경쟁력 향상 같은데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도 이런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네.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개발자분들의 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관리, SM 네, 맞습니다. 부분이 되겠는데 그 네. SM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네, 맞습니다.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제주의 말씀을 막 뱉으렸는데요. 네, 서머리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30분 동안 이제 스플렁크 옵서비리티 스윗에 다양한 이제 컴포넌트들, 스플렁크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스플렁크 APM, 리얼 유저 모니터링, 온콜까지 번개같이 이제 한번 쫙 훑어봤고요. 결국 왜 그러면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 툴들 굉장히 많은데 왜 스플렁크 옵서비리티 스윗이냐?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 새로운 구성, 새로운 모니터링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라는 답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모든 데이터, 어떤 그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스플렁크의 실시간 스트리밍 아키텍처 그리고 노 샘플링, 이제 풀피델리티 트레이스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유실 없이 전체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한꺼번에 수집하는 통합적인 어떤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오픈 텔레메트리의 선구주자로서 이제 오픈되어 있는 표준을 지향을 해서 특정 모니터링 벤더에 락인되지 않고 저희에도 락인되지 않고 어떤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는 옵서비리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오픈되어 있는 표준화 스탠다드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방대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AI 머신러닝 어떤 분석 기능들을 내재하고 있어서 고객분들이 단순한 어떤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걸 보고 우리 시스템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 같은 걸 도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스플렁크 옵서비리티를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 마지막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광고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제주제 설명을 드렸는데 스플렁크 옵서비리티 솔루션 한번 써보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해 주시면은 50분을 선정을 해서 피자와 음료 세트 교환권을 드린다고 하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이용하셔서 맛있는 피자와 음료 드시길 바랍니다. 1월 30일까지면은 며칠 안 남았네요. 그렇네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1월 30일까지. 네. 네. 열흘 동안 꼭 한번 상담 받으셔서 피자 꼭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플렁크 제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는지 거의 한 35분가량 발표를 좀 들어봤는데요. 발음이 정말 어렵긴 하네요. 네. 옵저버빌리티. 그러니까 네. 처음 IT 왔을 때는 세 글자 단어들이 유행했잖아요. 뭐 ERP, CRM 이랬는데 이제 유금절 단어가 나오는 네. 거 보니까 이제 IT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이 질문을 좀 뽑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아마 계속 진행 중일 텐데요. 설문에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조금 얘기 나눴던 부분이 과연 이 스플렁크가 다들 저도 그랬지만 데이터 쪽에 특화됐다라고 생각했지 클라우드와 과연 연관성이 있나? 라는 좀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발표 주제가 클라우드 관리라는 거를 아시고 들어오셨을까? 라는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제가 좀 질문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고 많은 거를 또 답변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순서대로 다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더라도 아마 따로 또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주요 질문들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분은 지금 스플렁크 SE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옵저버빌리티 스윗을 추가로 연동할 경우에는 좀 어떠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 연동할 경우에는 또 어떠한 부분이 좀 보강이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 쓰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스플렁크 ES 말씀을 해주신 거 보니까 보안 용도로 활용을 하고 계신 고객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고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요. 사실 스플렁크가 클라우드 모니터링 쪽 분야에서 아예 듣보잡은 아니고요. 사실 국내에서 가장 큰 고객 레퍼런스 탑3를 보더라도 세 군데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고객들이세요.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보안적인 측면이나 혹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운영 모니터링 측면에서 이미 스플렁크를 쓰고 계시고요. 이제 고객의 클라우드 전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 앞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 번에 기존에 있는 IDC를 마이크로 서비스를 곧장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 옵서버빌리티 스위트 같은 경우는 이런 고객이 전체 IDC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넘어가는 전체적인 리팩터링 과정 중에서 이제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특히 이제 IT 모니터링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죠. 스플렁크 ES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보안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추가로 연동하는 경우는 이 옵서비리티 스윗은 결국은 이제 사스 형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마 스플렁크 ES는 IDC 쪽에서 따로 운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옵서비리티 스윗 이 데이터 모은 매트릭이나 트레이스나 로그 데이터들이 사스 형태로 저희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 데이터들을 기존에 있는 스플렁크 단에서 끌고 가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반대로 스플렁크 있는 데이터를 옵서비리티 스윗 쪽으로 퍼블릭 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를 같이 이제 추가 연동이 하는 방법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가 연동을 했었을 때는 좀 어떤 부분이 더 보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옵서버빌리티 스윗 쪽에서 이제 IT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매트릭들, IT 리소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ES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들이 같이 있겠죠. 이것들 통합해서 보고 싶으신 경우라면 한 군데 통해서 모아서 보시는 것들도 이제 가능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좀 질문을 드리면 옵저버빌리티 네. 사용처 중에서 고객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커머스라든지 물류 분야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에는 저희 레퍼런스가 없고 저희가 따끈따끈한 방금 나온 솔루션이라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온 솔루션에서 이제 국내에는 레퍼런스를 열심히 확보를 해야 되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는 앞에 말씀드렸던 나이키 같은 사례도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에 굉장히 큰 예제이고요. 옐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사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 스플렁크의 닷컴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희 고객분들이 나와서 실제 사용 사례, 자기들이 어떻게 스플렁크를 쓰고 계신지 그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옐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저희 닷컴프에서 자기들이 저희 스플렁크와 스플렁크 옵서비리티 스윗을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한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 일단 질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 스플렁크 제품에 모니터링 기능이 더 추가된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 스플렁크의 옵저버빌리티 스윗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스플렁크로 IT 운영 모니터링을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로그성에서 이제 어떤 특정 매트릭 값을 뽑아내서 모니터링 한다든지 기존에 이제 IDC 쪽에 있는 서비스들을 주로 모니터링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죠. 근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쿠버네티스나 다커 같은 컨테이너 환경, 서버리스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스플렁크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플렁크 APM 분야는 사실 없었거든요. 기존에 있는 APM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APM 데이터를 스플렁크에서 모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확대돼서 이제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국내 대기업들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 스플렁크 제품을 아마 이미 사용하고 계실 테니 이런 질문을 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와 좀 별개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가 있어야만 하는 건지 완전히 별개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엔터프라이즈와 뭐 스플렁크 옵서비리티 스윗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혹은 통합해서 볼 수 있지만 아예 별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 역시 뭐 답변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발표 때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일단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옵저버빌리티 스윗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을 어떻게 한마디로 하시겠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이점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러 네. 강점들이 있겠지만 이점이 있겠지만. 네. 네. 한마디라고 하면 조금 힘든데요. 실시간 스트림 아키텍처를 가진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링 툴들 고민을 하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시던트 리스폰스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자동화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뭐 RUM이나 다른 시메트릭 모니터링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고 사실 이 클라우드 모니터링 부분들도 굉장히 여러 툴들, 여러 솔루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회사, 하나의 제품에서 커버링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스플렁크 옵서버빌리티 스윗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이 상당히 깁니다. 네. 그만큼 제가 질문을 보니까 질문에 많은 고민이 담기신 것 같아요. 네. 먼저 질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의 서버와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부터 네. AWS, Azure, GCP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네. VM과 그리고 또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쿠버네티क्스까지 너무나 해봐야 할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졌다. 네, 맞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모니터링하기 위한 어떤 단계나 혹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네. 라는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질문 하나 주셨고 이어서 이 옵저버빌리티 스윗이 에이전트 방식인지 아니면은 API를 통해 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굉장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방식과 API 방식 모두 지원을 하고요. 에이전트가 특정 서버 혹은 특정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이 서비스를 디스커버리하고 해당되는 서버, 해당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자기가 인식해서 대시보드화 합니다.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스플렁크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로그, 앞에서 왜 이런 질문이 나오셨냐면 로그를 받아서 로그에 대한 패턴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모니터링 인계치를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요 스플렁크 옵서비리티 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자동화하는 거고요. API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인테그레이션, 미리 만들어지는 인테그레이션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나 혹은 AWS 같은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오는 서비스들도 자동으로 이제 해당되는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모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기존 방식 대비 적은 공수로 빠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잠깐 말씀은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맞습니다. 하나가 이제 해외 그런 레퍼런스가 많은 건 알겠는데 국내에서 조금 사례가 있는지라는 지금 질문도 그 질문이거든요. 네. 국내에 사용한 사이트가 있는지 네.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막 출시한 네, 이제 막 출시해서 이제 저희도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드라이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당장 도입하진 않았지만 뭐 네. 고민하고 있는 고객사들 혹은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은 네. 그런 고민 포인트나 이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앞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비슷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니터링 툴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모니터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무엇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순하고 빠르게 새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시려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식으로 저희 솔루션들을 좀 더 단순하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같이 지원드려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아까 네, 안내해 맞습니다. 주셨던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네, 연락을 상담 하시면 이벤트고요. 예, 네. 그걸 통해서 뭐 저희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사실 스플렁크닷컴에 가보시면 실제로 프리 트라이얼로 해서 2주인가요? 3주인가 정도 무료로 저희 스플렁크 그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단하게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특정 서버에 있는 어떤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구축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스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사이트에만 접속을 해가지고 네. 바로 그냥 설치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실 수가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그냥 등록만 하면 계정이 생성이 돼서요. 곧장 그 여러분만의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번 질문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앞서 발표 때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리면 이 실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네. 리얼타임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지 라는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실시간 업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실시간이 정말 이게 뭐 0.1초냐, 1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해외에 있는 고객분들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를 많이 넘어가게 되면 모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모니터링 솔루션인데 실제 너무 데이터가 많다 보니 대시보드가 몇 개 이상 차트가 넘어가면 한 번 나오는데 몇 분이 걸리고 실제 장애가 났는데 디텍트 하는데 뭐 5분, 6분 이렇게 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품질을 곧장 모니터링 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스플렁크 오프서버티 스윗은 이런 거 대비 굉장히 빠르게 수초 내에 2초, 3초 내에 새로운 컨테이너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애가 나고 이런 것들을 곧장 감지하는 것들을 이제 시연까지 보여서 그래서 고객분들이 선택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또 새로웠던 게 APM 서비스였었죠.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나 주신 것 같은데 이 스플렁크 APM 전용 대시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위젯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속도가 높아지고 커스터마이징한 위젯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낮아지는 건지 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 주셨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APM에서 나오는 트레이스 데이터들도 일반 매트릭과 동일하게 이제 분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실시간적으로 스트림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롤업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초 단위로 내가 만일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대시보드에서 예를 들어서 세 달치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이제 세 달치를 하나하나 전부 찍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스플렁크 옵서비스 스윗은 수집을 하면서 곧장 자동으로 여러 개의 롤업을 만들어서 한 달치 데이터, 두 달치 데이터를 보더라도 성능에 저하 없이 곧장 보실 수 있도록 굉장히 성능 최적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실무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네. 또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내부에서 와스 모니터링과 컨테이너 모니터링 그리고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별도로 사용 중인데 네. 가장 불편한 거는 네트워크가 다를 경우에는 또 별도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스플렁크 같은 경우는 이 IP 대역이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인스턴트로 이 관제가 가능한지 네, 질문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결국은 요 말씀하신 것 통합 모니터링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스 모니터링하는 APM 툴 따로 있고 네트워크 모니터링하는 EMS 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EMS 툴을 보려면 이쪽 네트워크에 붙어가지고 그 툴을 띄워서 보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스플렁크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아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은 이제 네트워크 대역대가 다르면 서로 중간에 있는 대역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 군데를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 통합으로 모은 다음에 그거를 실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속 로그인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럴 필요는 한 없습니다. 번에 그냥 다 해볼 수 있다. 네. 네. 결국 이런 통합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런 거죠. 기존의 여러 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다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여러 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장애 대응 시간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로그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외부 서드파티 솔루션을 활용해서 연계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확장성이 좀 궁금하다라는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방금 소개드렸던 로그 옵서버라고 자체적으로 로그 분석하는 기능도 있고요. 혹은 기존의 스플렁크를 사용하고 계시든지 혹은 다른 로그성 솔루션 예를 들어서 엘라스틱서치 같은 걸 사용하실 때 데이터들을 로그 데이터는 해당되는 스플렁크나 엘라스틱서치 같은 데 놓고 저희 화면상에서 특정 트레이스를 눌렀었을 때 그 트레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드릴다운 해서 해당되는 로그 검색하는 엔진으로 이렇게 링크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로그성 솔루션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발표 중간중간에도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역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소개됐던 그 솔루션은 각기 개별 솔루션인지, 아니면 옵저버빌리티 스윗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네. 질문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각으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과 APM 이렇게 같이 판매가 가능, 로그업 서버까지 같이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콜이 따로 이제 구배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네, 필요에 맞습니다. 따라서 추가 도입할 네,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모니터링의 가장 기본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 모니터링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역시 또 APM 관련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질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어럴트라든지 이런 공지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 장애 그 로그를 분석을 해서 네. 장애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권고해주는 그런 기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스플렁크의 그 APM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지 네,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루트코즈 아날리스 하는 부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향후에 데모 링크 같은 거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났었을 때 그 서비스에도 에러가 막 나겠죠. 근데 그 서비스가 원래 어디서부터 장애가 전파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권고를 해서 이 서비스가 문제다라고 이제 아예 화면상에서 빨갛게 표시를 해놓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런 기능들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분석을 하거나 이런 기능 필요 없이 곧장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네. 특히 APM이 진짜 질문이 많네요. 네. 지금도 APM 질문인데 질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온프레미스에서도 스플렁크 AP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네. 질문과 함께 네. 기존 제니퍼 같은 그러니까 타사 이제 APM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모니터링 솔루션에다가 스플렁크 APM 서비스를 좀 돌릴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온프로미스에 있던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디 있던 APM 서비스는 연계가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 말씀하신 제니퍼와 연계는 제니퍼 자체가 APM이라서 스플렁크 APM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전통적인 스플렁크가 이제 모니터링 했었을 때 제니퍼 APM에서 나온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스플렁크에서 같이 통합해서 분석하는 것들을 쓰고 계신 곳이 이미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질문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수집된 데이터나 로그를 이제 수집하고 가공해서 가시화하는 단계까지 이 스플렁크 플랫폼 내에서 자동으로 다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나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구성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또 얼마 정도 필요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좀 일반화된 질문이라서 딱 답변 드리긴 애매한데요. 보통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요번에 말씀드린 스플렁크 옵서비리티 스윗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스플렁크에 대한 로그에 대한 분석 툴로서의 어떤 차별점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스플렁크가 그런 어떤 로그를 수집해서 가공하는 부분들, 특히 보통은 이제 스키마라고 해서 로그의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통은 다 일일이 가공을 하는 ETL이나 어떤 파싱하는 툴들을 통해서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각화 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들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스플렁크는 스키마를 미리 정해줄 필요 없는 그런 자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로고성 솔루션 대비 굉장히 수집부터 저장하고 이제 분석하는 전체적인 그 시간이 굉장히 적게 소요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같은 것들도 저희가 매달 그 루키 교육을 수행하고 있어서요. 실제 붙으셔서 환경을 하나 할당을 받으시고 실제 행동까지 하는 이제 이런 루키 워크숍들이 매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참석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옵저버빌리티를 도입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소요가 되는지, 네.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이렇다. 이런 걸 좀 가이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고객의 서비스의 크기와 고객이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계속 원론적인 얘기로 드릴 것 같습니다. 수집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미리 만들어지는 대시보드를 활용하면은 정말 며칠만 해도 다 구현이 될 수 있고, 이제 그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들을 매트릭 데이터를 보시면서 필요한 커스텀 대시보드를 만드든지, 나만의 어떤 알랄 룰들 만들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들리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적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분석 프로젝트 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이자 한 번 더 홍보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질문이 올라왔고요. 네. 질문은 이 소개된 오늘 옵저버빌리티 스윗, 이 솔루션을 체험해 볼 수 있는지라는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1월 30일까지 저희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어떤 식으로 실제 체험하실 수 있는 계정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지 교육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활용하셔서 피자도 꼭 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뭐 매니저님 덕분에 저도 그렇고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스플렁크의 또 다른 솔루션인 옵저버빌리티 스윗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아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매니저님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저희가 재택근무라 가지고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났더니 제가 말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한 것 같은데요.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밀고 있는, 굉장히 거의 넥스트라고 보고 있는 제품군이자 어떤 솔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과연 제가 말한 거 거짓말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신 겸 해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불편하실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 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